이번에 백반집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고기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육볶음이 좀 문제다 라는 솔루션을 제공하셨는데요, 백종원 대표님이 제육볶음 볶는 순서 좀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워둔 고기를 볶다가 채소를 넣고 조리하는 방식이다. 근데 제육볶음을 볶은 게 아니라 조리거나 끓인 느낌이야 한다. 사장님은 양념에 재워둔 고기를 볶는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안 난다. 볶는다고 생각하지만 익으면 바로 채소 넣은 거라고, 어떻게 조리하는지까지 그림이 벌써 다 그려지시나봐요. 미리 재워둔 고기에 물을 붓고 2분간 볶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장님이 하는 방법을 활용한 겁니다. 국물이 가득하죠. 그래서 수분 없이 기름에 볶아줘야 되는데 양념고기는 그렇게 되려면 탄다. 그래서 솔루션을 주는 게, 반면 생고기를 물과 함께 충분히 볶으면 지방이 빠져나와 기름에 튀겨지듯이 제대로 볶아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안 타는 생고기 사용을 한번 추천을 하셨고요. 생고기를 충분히 볶다가 양념을 넣는 것이 맛의 비결이다. 고기가 갖고 있는 지방을 밖으로 빼내야 된다. 우리 아까 야채곱창집에서도 그렇고 약간 지방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손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 많은 요식업자들이 배워줬으면 한다. 백반집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쌓아온 살아있는 데이터다. 왜냐면 손님과 음식을 하면서, 그리고 저 사원님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마음에 들어하는지 교감하면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거죠. 이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장님의 소통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없다.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고, 자신은 이제 손주 6명 있는 거, 이렇게 자식들 키운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만족한데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장님 보면서 약간 우리 엄마 같은 따뜻함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순수함이 있어요. 이게 백종원 대표에게 자신이 이런 마인드로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필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라는 그냥 순수한 그 의도의 말이어가지고 그게 느껴져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하시지만,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소중하게 키워온 가게를 좀 더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주방 리모델링을 제안하십니다. 문제 1번, 홀로 곧장 전해지는 조리 열기. 조리 열기가 좀 가깝다 보니까 열기가 전해진다. 위생 문제가 염려되는 완전하게 오픈된 주방이다. 왜냐면 밖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들과 반찬과의 이렇게 거리가 조금 가까우니까. 좁은 공간 탓에 비효율적인 동선, 서로 작업을 하는데 동선이 엉키죠. 그래서 백반 전문점을 원해온 사장님인데, 그래서 메뉴를 조금 많이 줄여라. 메뉴를 줄이게 되면 안 쓰게 될 식기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각종 장비 재배치와 식기류 정리로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화살표 있는 거 보면은 저게 보일러인데, 보일러도 좀 빈 공간 옆쪽으로 좀 치워서 주방 공간을 확보하고, 메뉴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자기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아는 거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그리고 배울 만한 자세가 이미 되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육점 가서 앞다리살로 제육고기용으로 달라고 해 라고 이제 따님과 스스로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걸로 돈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약간 옛날 팥칼국수 집이랑 많이 다르죠. 재료에 있어서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화끈하게 질러버리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전 큰딸이 오니까 큰딸과 이제 작은딸과 같이 고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고기를 우리 어머님이 그냥 먹고 죽더라도 먹을래 하면서 건강이 안 좋으시지만 먹어봅니다. 그리고 먹다가 뱉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처음으로 느끼십니다. 큰딸도 비리다고 얘기를 하고, 고기가 충분히 익으면 그때 양념장을 넣어라. 아까 백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조리를 하고 있고요. 살짝 질긴데 근데 간은 약간 싱겁다, 이렇게 서로 좀 피드백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백 대표님이 갑자기 다시 옵니다. 그래서 손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고 벽을 설치하자라는 또 인테리어 조언을 해주시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직원분들이 백 대표님 관련된 뭐 인테리어 직원분들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째 인테리어 담당자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재배치로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사장님이 뭔가 있어 보이게 조명을 살짝 달아서 느낌적인 느낌을 좀 살려달라. 생고기를 사다가 양념장을 넣어서 볶으면 괜찮죠? 바로 또 아까 어머님이 하시던 거를 마저 도와주십니다.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약 6분간 볶아주면,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또 도와주러 왔냐면, 그 야채 곱창집을 갔어야 되는데 야채 곱창집이 손님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코칭을 해주러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백반집으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백 대표님 버전과 사장님 버전의 이 차이점, 생고기 제육볶음
다시 솔루션 해주십니다. 양념이 안 묻어있어 잘 타지 않아 조리가 편합니다. 참기름 넣고 졸아들 때까지 좀 더 볶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백 대표님이 새로 하신 고기를 먹어보고 차마 삼킬 수는 없어서 다시 뱉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고기 버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다. 마지막으로 더 맛있어질 제육볶음을 기대하며 백세 선생님의 과일 수업 종강. 이 종강이라는 게 이번 공릉동 편에 아예 종결은 아닌 것 같고 다음 편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기분 좋은 과일 수업이었다라는 점, 보시는 분들도 되게 따뜻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골목 식당이지. 여튼 오늘 백반집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꼬박.